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조금이라는 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자, 이진출이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아까 운행도 했고 계산도 해봤고 수식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이제 거기에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예를 들어서 추리를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추리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종이에다가 가운데다 그릴 건지 왼쪽에다 그릴 건지 뭐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폭을 몇 개를 뜰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도 있겠죠. 또는 노드의 개수를 찍어야 될 때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족보였다 그러면 우리 제 그 전체 무슨 이 AC라고 하는 이제 종 집안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몇 명의 제 그 집안 사람들이 있는지 또 카운트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어떤 이 노드 개수를 산출해 보자. 그러면은 이진출이 이 노드 개수 산출하는. 여기 노드 개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리프 노드뿐만 아니라 넌 터미널에 해당되는 걸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루트도 포함하고. 그런 경우에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서브 추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이걸 여기 페런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제 그 노드 개수 그 다음에 이쪽에 노드 개수.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이 노드 개수는 하나가 더해진다 이거죠. 뭐냐? 바로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노드 개수는 현재 포인터 PTR의 어떤 노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서브 추리의 노드 개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서브 추리 이렇게 했죠. 여기 더하기 1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P가 있고 여기 뭐 조상의 루트 R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R이 이렇게 있고 여기 P의 왼쪽, P의 오른쪽 뭐 이렇게 돼서 또 여기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다시 여기 한 개 더 더하겠죠. 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노드 개수, 오른쪽에 있는 노드 개수에다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전체 왼쪽에 있는 거 노드 개수, 오른쪽에 있는 거 노드 개수에다가 여기 R에 해당되는 거 한 개 더 더하는 거. 자, 이런 식의 이 방식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산출하는 거는 결과가 정수값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그럼 루트부터 시작돼야겠죠. 뭐 루트가 된 어떤 노드부터 시작한다 하죠. 그럼 먼저 아까도 했지만 포인트 값이 널이 아니면 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현재 카운트가 몇 개냐라는 개수가 몇 개냐. 한 개 더해진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왼쪽 서브 출에 대한 거, 오른쪽 서브 출에 대한 거. 그래서 왼쪽 서브 출이 노드 CNT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 다음에 PTR의 왼쪽 서브 출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저희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고 노드 카운트인데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을 더한 데다가 더하기 1 하게 되면 그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에 노드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널인 경우들도 있겠죠. 맨 마지막에. 그런 경우는 카운트가 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노드 카운트에 해당되는 전체 노드 개수에 대한 거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뭐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생겼다라.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리프 노드다라고 얘기하죠. 리프 노드들. 그래서 이건 전체 노드 개수를 얘기한다면 리프 노드들의 개수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개수만 찾죠. 그러면 넌 리프 노드라고 하는 넌 터미널, 이거 터미널이라고도 얘기하니까 넌 터미널 끝에 있는 것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나오겠죠,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니까. 물론 요거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두 번 추리를 왕복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제 두 번 전체 구하고 리프 노드 개수 빼면 요거에 대한 걸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또 터미널 노드 또는 리프 노드에 대한 개수만 찾는 건 어떻게 저거를 변형이 되겠느냐라는 리프 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 그럼 리프 노드도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리턴 값은 정수로 산출되겠죠. 물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알고리즘 언어에서는. 이것도 이름을 바꿀까? 리프시엔트라고 바꿀까요? 저기 통일하기 위해서.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 마찬가지 널이 아닐 때 해야 되겠죠. 현재 노드를 보니까 여기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쯤에서 왔을 때 보게 되면 곱하기에서 왔을 때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리프 노드니까 3으로 오게 되면 3의 왼쪽하고 오른쪽 다시 말해서 3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은 다 널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 널이면 리프 노드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로 전체 개수를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리프 노드인지에 대한 조건 하나 그냥 뺄게요.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리프 노드인지 물어봐서 그 물어보는 거는 여기가 포인트의 오른쪽, 왼쪽부터 쓸게요. 레프트가 널이면 일단 반쪽은 널이니까 됐고 오른쪽도 널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 널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리프 노드다는 얘기죠. 그럼 리프 노드면 리프 노드가
한 개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한 개입니다. 근데 한 개가 아니라 여기 네 개죠. 그럼 뭔가 덧셈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이 곱하기 쪽에 오든지 더하기 쪽에 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따라서 만약에 둘 다 널이 아닌 것든지 하나라도 널이 아니면 else. 이때 와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if 왼쪽 부분에 서의 제그 카운트 산출된 거에다가 오른쪽 산출한 거를 더하면 왼쪽 쭉 내려와서 여기서 산출된 거 개수, 여기서 산출된 거의 개수를 더하면 전체 여기 노드에서의 리프 노드 전체 추리에서의 노드 그 리프 노드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터만 해주면 된다. 이제. 만약에 포인트가 보니까 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값인지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초기 값이 아닌 거. 그래서 여기도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건 로컬 변수니까 이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다시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약간 다르죠. 이건 바로 전체 노드의 개수를 산출하는 거. 이거는 먼저 리프 노드인지 물어보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리프 노드가 아니면 분명히 그거의 패런트 쪽이니까 두 개를 왼쪽에 리프 노드의 개수와 오른쪽에 리프 노드의 개수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주어진 추리가 이쪽과 이쪽에 뭐 동일한 어떤 모습의 이제 그 카운트의 개수가 동일한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패런트 P에서부터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와 오른쪽에 서브 추리의 노드의 개수들이 동일한지 아니면 모습이 동일한지 뭐 그런 것도 찾을 수는 있겠다 이죠. 자, 그럼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이번에는 추리의 레벨 또는 뎁스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레벨 단위의 그 운행해 주는 거 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 각 노드마다 틀린데 추리라고 한다면 그 레벨에서 가장 깊이 내려간 거 사람으로 족보를 친다면 가장 먼저 저희 후손들을 거닐어서 제일 이 세대가 많이 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패런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은 이만큼의 서브 추리가 있고 오른쪽은 이만큼의 서브 추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왼쪽에 있는 깊이다라고 하는 거죠. D 뎁스 랩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D만 쓸게요. 뎁스. 이거는 뎁스인데 오른쪽에 있는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거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게 D라고 하는 노드에서 봤을 때 전체 추리에서의 뎁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쪽하고 이쪽 한 데다가 더 큰 거. 그러니까
D left라고 하는 거와 D right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에다가 요거 한 칸 이렇게 더 들어간 거죠. 하나 더 늘어난 거죠. 더하기 2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이었다고 치고 이게 7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요? 11이라 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레벨 또는 저희 뎁스를 찾는다.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 없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전체 노드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뎁스니까 분명히 정수값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덜이 아니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뎁스는 하나 더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더하기 이만큼에 하나 더 더해줘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큰 거를 봐야 되겠죠. 따라서 맥스 더하기 맥스. 근데 왼쪽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제 깊이를 찾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깊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서 가장 깊인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뎁스를 또 찾는데 왼쪽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의 왼쪽 거에서의 가장 큰 뎁스 깊이를 찾는다 이거죠. 이거와 오른쪽에 있는 요 뎁스 두 가지를 자 이거 좀 두껍게 할게. 이렇게 비교한 것 중에 큰 거를 골라서 더하기 1하면 D라고 하는 노드의 깊이, 전체 추리에서의 깊이가 산출되는 거죠. 요거 다예요. 다 했으니까 값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노드 하나도 없어요. 추리가 아예 없어. 그러면 시작값은 0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0을 리턴해야 되니까. 자, 이상으로 이 추리라고 하는 거를 재교출 방식을 하는 알고리즘 몇 가지를 다뤄봤어요. 이제는 추리를 보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한번 볼게요. 여기 더하기가 있고 나누기 여기 A라고 하는 터미널 B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다. 근데 곱하기 왼쪽에 관형은 마이너스가 있고 그렇지? 여기엔 C하고 D라고 하는 터미널 노드가 있고 왼쪽에 E라고 하는 여기 보게 되면 전체 노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자 이거죠. 포인터까지 해서 그려보자. 그럼 이걸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더하기가 다시 이쪽 포인트를 따라서 나누기가 있고 오른쪽 포인트를 따라서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에 왼쪽 포인트를 따라서 보면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는 끝이다 이거죠. 터미널. 여기도 B가 있는데 B도 끝이다. 곱하기에 오른쪽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뭐를 만나나 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만나게 되고 마이너스 기호에 다시 왼쪽을 따라가면 C가 터미널로 있고 오른쪽에 D라고 하는 게 터미널로 있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가 터미널.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 9개의 노드가 있는데 각 노드마다 몇 개의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에 각 노드마다 2개의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세볼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은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8개의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널로 되어 있는 저희 다시 널이라는 저희 그 터미널 노드들 또는 리프 노드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리고 5개 노드들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개의 널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18개 중에 10개가 널이에요. 8개는 쓰는데 10개는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건 알지만 널이라고 하는 걸로 리프라고 하는 걸로 안 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해 보자. 널로 쓰지 말고 뭔가를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바로 스레드라고 하는 거. 실. 그래서 스레드 추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고안했다. 끈을 묶어져 있는 추리를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했냐면 널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좀 재활용, 잘 활용하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추리를 갖다가 우리가 레벨 단위의 어떤 트래버설이라든지 할 때를 보게 되면 운행을 할 때를 빼고는 무조건 스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그 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쓸 수 있고 그때는 뭐냐면 스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행에는 스택을 사용한다. 자, 이 스택을 사용하는데 암묵적으로 사용하던 아니면 나는 그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를밖에 쓸 수 없어. 베이직밖에 못 써. 뭐 그런 식의 이 재교출이 허용이 안 되는 프로그래머 언어다라고 한다면 이 스택을 쓰기 위해서 푸시와 팝이라고 하는 어떤 저희가 함수 또는 메소드를 강제로 명시적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아까처럼 저희 그 시작할 때처럼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되는 거니까 암묵적으로 스택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런데 스레드 추리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스택 사용하지 않고 넌 리커시브부터 하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저희 그 운행이 가능하다. 모르고 추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구조가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으면 뭐 필요하시다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뭐 역사적인 얘기까지 누가 처음 했는지 그런 얘기는 할 거 없다. 그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냥은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뭘로 쓸 거냐면 여기서 널 포인트를 갖다가 뭘로 쓸 거냐면 두 가지로 사용한다. 이죠. 현재 위치 다음에 방문할 노드 위치를 갖다가 저장하는 대로 써서 널 포인트 대신에 이걸 쓴다. 이죠. 또는 이전에 방문한 노드 위치를 알도록 널 포인트 값 대신에 바꿔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널은 안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면 추가되는 자료가 필요하네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스레드 이진 추리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걸 스레드라고 쓰게 되면 안 된다.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된다. 짜장면 대신에 자장면이라고 써야 되는 것처럼.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 발음은 TH에서 쓰 발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책에 따라서는 스레드라고도 쓰여 있어요. 조금 저희 이 이빨 빠진 발음을 이렇게. 자, 스레드 이진 추리라고. 스레드 이진 추리는 일단 이넌 리커시브 방식을 다시 적거든. 방식으로 각 노드를 방문할 수 있는 보완된 추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냐면 널 포인트를 활용한다 이죠. 뭘로 활용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next 노드에 대한 거 또는 previous 노드를 갖다가 지적하는데 이것도 지적하는데 사용된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도 노드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플러스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여기 3, 4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왼쪽을 따라가고 오른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같이 정상적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노드의 구조를 이렇게 좀 이 손질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추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노드 구조를 갖다가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보게 되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갔죠. 여기 캐릭터가 됐던 정수가 됐던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또는 오른쪽. 그래서 이건 포인트예요. 뭐 이건 캐릭터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제 그거는 가능한 거 어떤 거를 좋다. 근데 여기 왼쪽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제가 크게 비워놨는데 자리를 크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이름이 길어서 제가 크게 쓴 거예요. 여기는 단지 한 비트에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비트니까 그렇게 크게 메모를 차지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 구조를 만들 적에는 한 비트를 쓰기는 굉장히 난해하죠. 어셈블리 프로그램 자기는 안 씁니다면. 그래서 물론 뭐 C연의 스트럭처문에서 스트럭처 그 C 이렇게 하지만 원비트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정수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리 썩 그 메모리를 이 적게 사용한다라고는 가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자, 한 비트니까 여기는 참 아니면 거짓이죠. true 또는 false.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 보통 true는 우리가 1, 이건 0을 쓰죠. 뭐 그거는 이제 별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L이라고 해서 왼쪽 스레드라고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L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한 비트를 나타내는 걸로 쓴다 해죠. 여기는 R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실 요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거고 이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 학회에서 논문 발표할 적에 요만큼 두 비트만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메모리도 적게 쓰면서 넌 리커시브 방식이고 뭐 하는 그 장점이 있다.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거 재활용해서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각광받는 또는 이제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됐으면 이거하고 이거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제 동작에 대한 걸. 그래서 엘스레드라고 하는 걸 보죠. 이게 폴스일 때가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엘스레드가 false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왼쪽 레프트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가듯이 하는 겁니다. 레프트 포인트 PTR 이게 그냥 기본에 지금까지 썼던 거 그걸 정상적이다라고 쓸게요. 반면에 이게 true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레프트 PTR이 뭐냐면 스레드 포인트를 나타낸다. 뭐 이제 이건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할게. 그럼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이게 false면 오른쪽.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왼쪽에
child가 있던 얘기고 오른쪽에 child가 있던 얘기. 이게 true. 이게 있던 얘기는 여기 thread child라는 얘기.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thread 이진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동작을 그렇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추리 구조는 뭐를 만들어서 하냐면 인오더 방식에 대한 운행을 기본으로 돼 있어요. 운행. 그래서 운행 형태로서 저희 그 스레드 요 있죠 포인터 그 PTR이 결정돼 있다. 이게 뭔지는 지금부터 이 예를 보시면 아실 거다 이거죠. 여기가 루트에 더하기가 있고 왼쪽에 나누기가 있고 오른쪽에 곱하기가 있고 여기까지 한 거 좀 바꿔서 여기가 네, 빼기 네. 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추리에 해당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A 나누기 B 한 거에다가 이번은 C 빼기 D 하고 다시 곱하기 2를 하고 이거를 더한 거지 이렇게.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추리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다. 이거를 그냥 그리면 여기는 A는 터미널 로드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누기 이쪽에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구조 모습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재활용하자 했더니 널 부분을. 그래서 뭐를 하냐 하면 널이라고 하는 걸 쓰지 말자. 널 대신에 뭘 나타내게 해. 그러면 의미를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가 있는데 더하기에 왼쪽과 오른쪽 차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게 되면 뭐를 만나냐면 나누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나누기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한 비트짜리 뭔가를 나타내는 값이 들어간다. 이제 좀 작게 그릴게요. 이것도 조금 작게 그릴게요. 여기는 0 아니면 1 또는 true 아니면 false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포인트를 갖으니까 널이 아니죠. 널이 아니니까 아 널이 아니야. false. 이걸 따라가게 되면 더하기에 왼쪽을 따라가게 되면 나누기를 만나. 또 나누기를 보게 되면 왼쪽에 A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걸 따라가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널이라고 하는 걸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F라고 하는 false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 이죠. 자, 여기 false의 뜻이고 T는 true라고 하는 거에 표시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 더하기 쪽에서 오른쪽에 오게 되면 곱하기를 만나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곱하기를 만난다.
그래서 여긴 널이 아니었죠. 따라서 여기도 false. 이거 하다 말았네. 자, 나누기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B. 그리고 이건 이렇게 포인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간 거죠. 널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 스레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뜻에서 F 또는 0 그런 값을 넣어주면 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주면 돼. 0을 이르든 뭐 true, false 건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A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A 다음에 나누기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 다음에 여기가 원래 널이었는데 A 다음에 나누기 표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누기 표시가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포인트 값을 여기다 넣는다 이거죠. 그 대신 여기는 나 다음에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 표시해 주기 때문에 요때 값은 스레드라고 하는 표시로 t라고 하는 걸로 값을 바꿔 놓는다. 여기가 0 아니면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B 앞에 누가 있냐면 나누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나누기 표시가 있으니까 나누기 여기 있네요. 내 전에는 누구냐면 이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전 표시 전, 이건 후 또는 다음, 이거는 바로 전, 이건 바로 다음. 그래서 바로 다음에 포인트를 나타내고 여기는 바로 전에 요거였다는 거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t 이렇게. 사실 바로 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인오더 방식만 되게 고집하지 않고 프리오더 방식이나 포스오더를 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얘기죠. 인오더 방식만 한다면 이거 바로 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B 다음엔 뭐예요? B 다음에는 더하기가 가야 되겠죠. 물론 가로는 이제 빼는 거고. 그래서 B 다음엔 그 더하기니까 이렇게 다음 거 이거 다른 거 여기다가 포인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위치 값을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음이니까 thread라고 하는 걸로 널이 아니라 이런 값을 넣어준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다음에 오른쪽에 곱하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따라왔으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갔죠. 곱하기에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따라왔으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왔으니까 false, thread가 아니다. 자, 마이너스의 왼쪽을 보게 되면 C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렇게 포인트. 자, 여기 원래 널이래야 되는데 널 대신에 뭔가를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C 전에는 뭐가 들어가요? 더하기가 들어가죠. 따라서 이거 나 전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thread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남겨준다. 다음에 C 다음에는 마이너스죠. 빼기. 따라서 C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따라서 널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갔다. thread 표시를 남겨놓는다. 자, 마이너스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D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다음에 이걸 따라가죠. D. 자, D 전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 빼기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D 다음에는 곱하기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나 D라고 하는 거 다음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널 대신에 뭔가 값을 갖고 의미 있는 값을 넣었다. 스레드. 자, 마지막 곱하기에 오른쪽 2라고 하는 노드 여기 이렇게 포인트와 그 다음에 스레드인지 아닌지 하는 바이너리 값이 들어간다. 자, 이 전에는 더하기가 곱하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스레드다. 이 다음에 끝이죠. 여기 뭔가 끝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이거죠. 따라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이제 이거 공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헤드 포인트, 헤드 노드. 자, 헤드 노드도 여기 의미가 없죠. 이건 뭐 데이터 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뭐 그냥 비워두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로 물음표 쓸게요. 마이너스 표시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혼동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걸 따라가는 걸로 일단 시작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니까 폴스를 넣고. 그러면 요거 A의 제일 앞쪽에는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강제로 이걸 가르쳐 주게 해서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표시한다. 이건 제일 끝이니까 요거 끝이라는 표시로서 누굴 가르쳐 주게 만드냐?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도 스레드.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게 하는 걸로. 이게 핸드폰. 이렇게 만들어지는 추리가 스레드 추리라고 해요.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다.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하든지 일단 시험 범위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보다 그릴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쉬는 거는 생략하고 시험에 대한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자, 혹시 이제 뭐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자,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이제 그 추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 수업을 4시간에 이제 그냥 이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추리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이 시험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김수환관이라고 다 아시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 K366. 이거 컨퍼런스 룸이에요.
여기 보면 K3 366이라고 하는 표시가 조그맣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보다 이거 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배경은 지울게요. 자, 또 시간 4월 28일 월요일. 네, 그 시간은 2시부터. 너무 오래 하면 제가 계속 저희 그 오래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5시까지만.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번 때 여기서 시험 보는데 뒤쪽에 전등이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너무 컴컴한 데서 시험 보셔가지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조금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분하게 86명이 한 자리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앉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한 칸씩 띄어서 앉으시길 부탁할게요. 딱딱딱딱 붙어 앉으면 책이고 뭐고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자꾸 툭툭 치고 그래가지고 짜증 나실 테니까 그냥 떨어져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하고 필기한 거 한 것들 다 들고 오시면 되겠어요. 물론 책은 뭐지 이 참고 문헌도 상관없습니다. 뭐 참고 서적 갖고 와가지고 뭐지 도서관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실 분은 없을 테니까 갖고 오시면 되겠고 단 저희 IT 기기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어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시험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수업했던 내용들 범위를 좀 보고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는 정도인데 아마 빼는 건 별로 없지 않을까. 일단 이 제일 먼저 성능 분석에 대한 걸 했어요. 비고 노테이션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아니면 세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죠. 자, 이걸로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 성능을 해야 되니까 점화식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t에 n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t에 n-1 플러스 c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t에는 5에 뭘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점화식을 이걸로 바꿔서 표현할 때 이 안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뭐 저희 이런 시그마니 뭐 그런 거 저희 계산하는 저희 수열도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잘 모르면 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이런 성능 분석에 맞는 이런 처음 접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이 점화식이 되려면 순환이라고 하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표현해라. 이거는 이제 그냥 수식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여기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순환 알고리즘 중에 이제 이 하노이 탑 같은 것도 했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도 했지만 하노이 탑도 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도 했고 뭐 이거 갖다 여기에 더하기로 만약에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건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팩토리얼 계산해 주는 것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뭐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네, 배열 당연히 뭐 배열은 포인터 쓰는 거나 그 링크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다들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열을 쓰다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컬럼 매저냐 로우 매저냐 행중심이냐 열중심이냐 요거 산출해 주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위치 산출. 음. 뭐 이렇게 하는 위치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산출하는 게 뭐냐면 열 중심으로 돼 있는 어떤 언어로서 작성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컴파일된 거예요. 실행하는 거. 실행하게 되면 열 중심으로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꽉 표현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쓰는 언어는 행중심으로 데이터가 다 내부에 저장이 된다 그러죠. 그럼 그거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한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다 동일한 경우 메모리하고 근데 이 메모리의 한 두 칸을 데이터 사이즈가 차지한다. 정수 그러면 데이터는 네 칸을 차지한다. 메모리에 32비트. 그 메모리는 8비트 단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네 칸씩 해야 돼서 주소가 좀 바뀌겠죠.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다 알겠죠. 자, 배열을 뭐 연결 리스트하고 좀 관련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별도로 볼 수도 있고 이 연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꾸며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여기도 알고리즘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지. 이거는 이거, 요거는 요걸 포인트. 그다음 이거는 이걸, 요거는 이렇게 포인트. 뭐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그재그로 갈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이거죠. 뭐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형 형태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이 두 개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좀 조정해 주는 거, 리스트 조작해 주는 것들 이런 알고리즘 작성해 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전에 아마 족보를 갖고 계신 분은 모르겠는데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봐라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는데 근데 다 안 쓰더라고요. 이제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간단한 성적 주려고 하는 게 좀 있었으니까 가능한 하면 이좀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택하고 큐는 우리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틀리라고 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거니까 알아두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사용하니까 나오겠죠. 네, 스택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택에서는 뭐 스택이 꽉 찼을 때, 뺐을 때, 여기는 뭐 환영으로 됐을 때, 는 어떤 모습이고, 꽉 찼을 때, 비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스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추리까지만 오늘 한 거 분야에서 추리는 뺄게요. 추리는 뺀다 이죠. 요거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로드의 개수 구한 거, 터미널 로드의 개수 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노드 개수, 그 다음에 뎁스, 뭐 그런 거 한 거 있었죠. 그렇게 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산출하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있는 것들, 뭐 책들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점점 책들이, 우리나라 책들이 이 기사 문제에 맞춰져 가지고 자꾸 이 하향지향을 좀 이렇게 공고 수준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저희가 좋은 문제들 혹시 있으면 찾아보시고 답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생성 AI한테 물어보면 답 다 주더라고요. 계속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시험 범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인데 중간고사까지는 성적을 편리하게 잘 드리고 기말고사 때는 조금 까다롭고 뭐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뒤에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조금 더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그래프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렬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검색도 나오고 뭐 그렇게 다르게 될 겁니다. 원래 6시 가까이까지 5시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날 수도 있죠. 원래 이제 2시간은 실습 시간을 잡혔다고 생각하시고 예, 여기서 그냥 끝낼까 그러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보니까 제 딸들도 딸 뭐 수업하는데 보니까 뭐 이번 주가 시험인데 뭐 저번 주에 일찍 끝내시더라. 그래서 저도 그러면 되겠다 생각하고 일찍 끝내는 겁니다. 혹시 너무 일찍 끝내서 이 불만 있으시면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숙제는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프 추리 그리는 거 하고 나 추리 그리는 건 자연상에서 나는 못 하겠어.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하고 그것도 난 자연상에 그러면 그래픽스를 해서 예쁘게 그리는 걸로 뭐 이제 그 제메나이 같은 거나 뭐 그 아니면 그런 어떤 그림 그려주는 생성 툴이 있듯이 이렇게 하는 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끝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메일 자주 안 보니까 먼저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자, 혹시 끝낼게요. 가실 분은 가시고.